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오전 12시 15분입니다.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몸도 안 좋고 뭐 아침에 저희 집은 금천구인데 강북구에서 아침 9시에 볼 일이 있어갖고 도저히 뭐 이러다가 다시 들어와서 자고 또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지금 나와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좀 안 좋고요. 내일 강북구 들렸다가 양천구 들렸다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금요일 야간 업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티 예, 말하는 동안 독산 일동에서 하안동으로 가는 첫 콜을 줬습니다. 일단 하안동에 손님을 내려드리고 600m 앞에 좀 진짜 푹 쉬고 싶은데 저는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게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집에 그냥 불편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아침 9시까지 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일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내가 잘 버티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얼마를 했다, 얼만큼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버텨서 내일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내일 그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택시 타고 갈까 했는데 저희 집에서 강북까지는 너무 멀고 약속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미리 가서 차에서 주차장에서 세워놓고 차에서 자고 해결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출발할게요.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주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50km.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미터 기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 하안동 첫 손님은 무사히 내려드렸습니다. 이분은 지역까지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나가는 게 이제 불편할까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또 나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첫 손님 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잠이 들겠나 봅니다. 손님이 나가시는 길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나갔더니 제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잠이 들깬 건가? 여하튼 광명경찰서 찍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안동하고 광명경찰서가 뭔데? 여기가 어딘데 내가 도대체. 오늘은 강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강북으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 그런 게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카카오 나 오늘 강북으로 가고 싶어 이러면 절대로 강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강북으로 보낼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강북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맹일 때도 가맹일 때 그냥 강북을 다닌 거지 비가맹일 때는 거의 강북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길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오늘은 좀 강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카카오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택시 유튜버님이 그 카카오 길에서 태우는 길손님에 대한 수수료를 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진짜 좋은 게 항상 좋은 정보 또 잘 정리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카카오 가맹을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한 5개월 정도를 우버와 온다와 스윙콜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카카오 점수가 빵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카오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왜 빵점이냐, 빵점이라는 점수가 존재하느냐 그랬더니 일정 수행량이 있답니다. 근데 그 수행량을 내가 채우지 못해서 점수 평가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10명을 태우던 100명을 태우던 손님이 좋아요 혹은 뭐 평점 5점 뭐 이렇게 주면은 그 평점이 기준이 아니냐, 어떻게 카카오콜을 잡지 않았다고 그 점수를 0으로 주느냐, 나 이거 처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길손님을 태우던 뭘 하던 계속 매출이 있었는데 그 매출에 대한 그 수수료, 카카오가 주지 않은 그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내가 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건 또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좀 황당했습니다. 뭐냐면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쪽에 남현동 콜을 잡았습니다. 관악구 저 앞에 계시나 봅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손님 모셔다 드리고요.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손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를 태우기 애매한데 손님께서 좀 기다려 달라 하십니다. 제가 보기엔 남자 손님인데 술이 많이 취해서 여기 그 종사하시는 여자분이 콜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험난이 예고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막말로 일 못한다고 때리면서 저기 막 일 안 한다고 때리면서 또 삥은 뜯어가 돈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게 양아치들이랑 뭐가 틀리냐, 삥 뜯는 거지 그게. 한 대 때리면서 협박하면서 삥 뜯는 거지. 왜 그런 대기업이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카카오의 방침이고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차를 빼달라고 해서 일단 빼주는 걸로. 이게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이거는 횡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갑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어쨌든 제가 계약서 상에 그렇게 했답니다.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 수수료를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온다나 우버 혹은 스윙콜에서 마일리지나 어떤 콜 수수료를 받은 걸로 결국은 냈습니다. 손님 오십니다. 아니에요. 딴 데 갈 데도 없었어요.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000원에서 6,700원 빼면 얼마지? 그게 아니구나. 만약에 15,000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또 미터기를 안 누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여쭤봤더니 카카오에선 예상 금액이 17,000원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15,000원만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손님들이 이러십니다. 제가 미터기를 누르는 걸 까먹고 왔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예, 대충 얼마 나와요? 이러지. 저번에 우리 동네 사는 개처럼 나 돈 못 내요. 지금부터 누르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금액을 낼게요. 이런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그런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인간은 극히 드뭅니다. 일단 잘 완료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콜 2개로 그냥 저한테 저를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걸릴 것 같습니다. 이어서 70m 앞 고가차도 옆길입니다. 남현동 손님은 다행히도 술 취한 남자 손님이 아니라 저한테 전화를 하셨던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제 개인적인 어떤 썰이 아니라 통계인데, 여성분들은 시내에서 60에서 100 사이, 특히 60에서 80 사이 그 정도 속도로 다니면 안정감을 찾는답니다. 근데 이제 100이 넘어가면 약간의 좀 공포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60 아래로 가면 좀 지루함을 느낀답니다.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이거는 구간입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쓸데없이 그런 통계를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통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하얀 벽돌, 비가맹 하얀 벽돌들은 불을 훤히 밝히면서 다니고, 노란 벽돌, 지붕에 노란 벽돌 달고 다니는 가맹들은 불이 다 꺼져서 노란 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유튜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콜 몰아주기에 대한 600m 앞에 어떤 법적인 판단이 유보됨에 따라 카카오가 이제 대놓고 몰아서 줄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언젠간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티블로 4년차인가 5년차인 제 친구가 시외에 나가면 손가락으로 지지기처럼 두드리고 있답니다. 즉 자기들 노란벽돌 가맹끼리 또 경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이제 가맹이 점점 늘어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마 가맹들도 뭔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굳이 자기가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콜을 얻어서
수수료를 준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하기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도 수수료를 주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마음이 짠할 겁니다. 자, 서초동에서 잠원역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지금 노란벽돌, 하얀벽돌 다 빈차로 불을 밝히면서 달리는데 지금 어찌나 고마운지 여하튼 잘 다녀올 겁니다. 자,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어느 곳인지.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손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승객에게 연결 중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제가? 여보세요? 예약 안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예. 송파 아니에요. 예? 잘못했다. 뭐라고요? 이거 송파 아니에요? 아, 송파라고요? 잠시만요, 사장님, 잠시만요. 예. 내려주세요? 예,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이거 번호가 뭐지? 아, 제가 앞에 택시를 잘못해가지고 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님이 차를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0m 앞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따로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네, 손님 무사히 내려드렸습니다. 한참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 남자분이 정신을 못 차리셔갖고 술을 좀 많이 드셨나봐요. 근데 남자분은 누나하고 싶지 않은데 여자분은 누나하고 싶은가봐요. 이제 뭐 청파동 우버로 청파동 콜 잡았습니다. 모릅니다 여기. 근데 누가 또 잡아갔답니다. 그래서 콜을 다시 켜야 됩니다. 신사역 몇 번째 장소로 손님이 손을 들어서 차를 정차시켰더니 그 손님이 잠시 후 바로 좌회전입니다. 타는 게 아니고 저기 했습니다. 안 탔습니다. 그래서 양만 올랐습니다. 콜 취소에 이어 이젠 길에서 길손님한테마저도 취소를 당했습니다. 여하튼 새로운 걸 매일매일 느끼게 해주는 택시의 슬기로운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 개인 택시 사장님들, 강남에서 운전 잘 안 하시는 분들 특히 대부분 다 강남에서는 우측 끝차선 우회전하는 차선한테 양보를 한다고.
아니 무슨 씨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500m 앞 도산공원에서 신사역 괜찮네. 방면 좌회전. 무슨 깡패야? 자꾸 씨 우측 끝에 서가지고 응? 다른 차들 우회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좀 부끄럽지 않아? 뭐야, 강남에서는 대부분 다 우측 차선은 비워놓는다고. 택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회전하는 차들을 이렇게 배려하기 위해 비워놓는다고. 오늘 계속 우측 차선에서 끝까지 버티는 게 저기 막 택시들이네. 개인 택시. 그것도 회사 택시는 하나도 없어. 개인 택시만 유독히 그래. 그거 운전할 줄 모르면, 아니 강남에 처음 들어오고 그러면 좀 배워. 남한테. 누구는 씨 우측 끝차선 가가지고 남보다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 계속 빈차들만 그러네. 양심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른 빈차들은 뭐 바보라 끝차선에 안 서 있는 줄 알아? 500m 50km 하여튼 양아치들 진짜 많아. 같은 개인 택시지만 진짜. 아유, 쪽팔려 진짜.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쪽팔리지 않나? 남들 쭉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우측 끝차선으로 가기 싫어서 줄 서 있는 줄 알아? 혼자 떨렁. 그게 쪽팔리지 않나? 뒷차들은 깜빡이 계속 켜고 우측으로 하려고 그러고. 아까도 내 뒤에 그냥 차들이 다 우측 깜빡이 켜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좀 앞으로 좀 빼주거나 왼쪽으로 좀 빼주면 다른 차들 다 갈 텐데. 그런 쓰레기 타려면 들어오지 마. 강남에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거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 강남 사람들이 왜 그 우측 차선을 비워주겠어. 에휴, 진짜 택시하면 쪽팔리면 너무 많아. 하여튼 손님 여기 앞에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전운행을 출발할게요.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추천 경로 옵션으로 안내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 미터기요금이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잘 내려서였습니다. 여기 저기 같은데 어디야? 선릉역 있는데. 카카오티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방위동 콜 잡았습니다. 승객 위치로 27m. 이동해주세요. 27m입니다. 거의 대각선으로 왔습니다. 온다 콜. 지금 손님이 올라오고 계시답니다.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라오고 계시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손님 잘 기존 카드 결제와 연락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들어갈 수 있나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저는 가맹을 그만두기 전에 우버나 여러가지 타 어플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제재는 다 가면서 다 해가면서 돈은 수수료는 받아가는 그런 황당한 그런 것들을 아주 그냥 당연한 듯이 자행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 그 콜이 자꾸 몰아주기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카카오, 저는 가맹이었잖아요. 가맹하시는 분들은 퇴근 콜을 딱 보면서 해보면 몰아주기라는 말이 딱 나와요. 제가 강남에서 45분 퇴근 콜 쓸 때도 차 없는, 그러니까 콜 없는 시간에 주로 썼어요. 8시부터 9시까지 대부분 다 콜이 없어요. 그러면 빈 차들이 쫙 줄 서 있어요. 근데 퇴근 콜은 그 사람들한테 가지도 않아요. 그냥 나한테 직접 와요. 그러면 어쩔 땐 미안하더라고요. 쫙 줄 서 있는데 쭉 가갖고 태우는 게. 근데 그 많은 차들 중에 물론 수락률이란 그 단어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좀 미안하더라고요. 손님 자체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여기 빈 차들 많은데 왜 아저씨가 오세요? 제가 좀 빨리 갈게요. 그러면 좀 늦으셨나봐요. 그러니까 아니 빨리 가려고 택시 잡았지 뭐 제가 저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손님들은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빨리 가려고 콜을 잡았는데 앞에 빈 차들이 쫙 줄 서 있는데 자기가 근거리도 아니야. 예를 들어 뭐 강남역에서 역삼역 가는데 쭉 줄 서 있는데, 강남에서 역삼역 금방 가잖아요. 거기 있는 줄 서 있는 차 타면 금방이거든. 근데 자기는 이제 가까이 있는 차가 걸릴 줄 알고 카카오를 딱 콜을 부르는 거야. 근데 엉뚱하게 내 앞에 차들이 쫙 서 있는데 어이가 없게 콜이 잡히니까 뭐 2km, 보통 평균 한 2km 정도, 물론 더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손님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손님 잽싸게 데려다 줬어요. 나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무슨 말을 해야 돼 이거. 우린 가맹이에요. 수락률로 해요. 뭐 손님들한테 그런 거 설명하기 좀 멋쩍지 않나요? 콜 몰아주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서 취소를 한다면 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요. 왜 줍니까? 일반 기사들도, 법에 대한 문외한인 일반 기사들도 콜 몰아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콜 시스템? 무슨 콜 시스템이요? 승객과 택시가 배차가 빠르다고요? 그 앞에 그럼 빈차로 줄 서 있는 차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택시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공정거래위원회도 무슨 카르텔이나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취소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모든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그 국가 공공기관에서, 아니 모든 택시기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가 공공기관에서 모른다? 그리고 그 판사도 웃기는 거예요. 판사는 택시 안 타고 다니나? 그거 슬쩍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나 그런 기관들이 정말 돈에 아부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진짜 사법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독립을 시키지 말고 하나의 그냥 아류 부서로 하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 저는 가맹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 평점 빵점 맞아본 적 있어요? 난 빵점 맞아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빵점 한 번 안 맞아봤는데 카카오에서 빵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빵점 맞은 걸 우리 동네 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박사님이 막 비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박사님도 빵점이더라고요. 빵점 맞아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손님들 평가 기준에도 빵점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카카오가 빵점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할당된, 그러니까 일정한 콜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제가 그때 우버하고 뭐 다른 어플들을 많이 하면서 수행을 안 했더니 빵점을 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한 달에 한 번 평가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오늘 바뀌는 날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바뀌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상담사가. 그래서 내가 이틀인가 3일인가 빵점으로 다녔어요. 빵점이 어떠냐고요? 그냥 콜 없어요. 그냥 남들보다 덜 주는 거예요, 덜. 그리고 양질의 콜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티블루가 같이 가도 내가 꼴찌잖아요, 빵점. 일반 그 가맹자가 아닌 그 기사님들도 빵점짜리는 없거든. 그래, 나 진짜 내가 콜 제일 안 좋은 걸로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따지고 했더니 하여튼 뭐 3일인가 4일 만에 4.3으로 빡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3이네 그러고 하는데 다시 3일인가 4일 만에 또 4.0으로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3일인가 4일 만에 4.7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카오에다 전화를 했죠. 아니, 한 달에 한 번 그거 평점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거 점수를 매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상담사도 몰라요. 진짜 상담사도 몰라요. 그게 AI라고요? 그게? AI가 하는 거라고요? AI 알고리즘?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때 하여튼 난 그 빵점을 맞고 콜을 못 받으면서도 수수료는 꼬박꼬박 줬어요. 그것도 다른 어플에서 받은 프로모션 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콜을 골라잡는 거, 아니 콜 몰아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 몰아주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법부 그 판사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도 보통 사람이 강남에서 역삼 갈 때 그냥 불렀는데 2km짜리 내가 온 거야. 앞에 줄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상식이 뭐겠어요? 자기는 근거리 배차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근거리가 아니야. 노란 벽돌이 오거든. 하얀 벽돌 앞에 쭉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결국 그 사람도 아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락률이 좋아요. 수락률이 뭐냐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정말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름은 공정거래위원회인데 왜 공정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졌다고 패소했다고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는데, 국민들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기사,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그렇게 포기하고 외면한다면 그 욕먹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택시 좀 오래 하신 분인데 카카오가 처음 태동했을 때 택시 회사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함을 주기도 하고, 시간당 그 당시 자기네들 강의를 들어주면 시간당 30분인가? 시간당이 아니라 30분에 5,000원씩 이렇게 앉아있는 자기들 강의를 듣는 조건으로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앉아서 들었던 사람들도 많대요. 근데 그 중에 설명이 그 플랫폼 고객과 승객과 택시 기사의 그 적정하고 아주 그 최대한 빠른 그 연결을 해서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굉장히 많이 그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을 받을 때 콜 받아주시면 뭐 500원, 1000원, 뭐 2000원도 주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갑자기 카카오가 폭발적으로 뭐 성장을 했다는데, 근데 성장한 건 좋은데 불공정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걸 누가 눈 감아줬을까요? 카카오가 성장하길 바라면서 눈을 감아줬을까요? 전 그것도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콜 취소 수수료 2,000원 그거 확인했습니다. 팁으로 그 600원 주더라고요. 기사는 그 골목길에서 욕 그렇게 다 쳐먹고 막 그리고 콜 취소 당하면은 600원 주더라고요. 기사는. 그리고 카카오가 1,400원을 가져가고요. 이게 공정한 거래인가요? 근데 뭐 계약에 그렇게 돼 있다는데, 근데 난 공정거래위원회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게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할까요? 난 제발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이거 600원이 뭐야 600원이. 우버는 2,000원을 다 줘요. 아니 그러면 뭐 우버는 바보입니까? 우버는 그렇게 계약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난 이 카카오 정말 그 예전에 내 차에 탔던 그 어떤 법무법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카카오에 있는 법무법인, 카카오에 소속된 법무법인 변호사조차도 많이 힘들대요. 왜냐면 뭐가 뭔지 어디서 어떻게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대요. 근데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난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난 진짜 우리나라 진짜 사법부 제발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없앤다기보다도 그냥 행정부 밑에나 입법부 밑으로 가고 대법이나 헌법재판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 걔네들 그 사람들 왜 그렇게 국가적으로 예우를 해줍니까? 그냥 일개 판사에 불과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존경받을 행동들을 해야 국민들이 존경하고 국민들이 수긍을 하는 거지.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여하튼 제가 뭐 조목조목 생각나는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때그때 이렇게 들으셨을 때 조금씩 끼워 맞추시면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아마 카카오에 대한 윤곽이. 저는 참고로 전 진짜 감행을 했습니다.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카카오 상담사한테 제일 많이 전화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냐요. 자기는 통화가 안 되는데. 근데 저는 한 10번 전화하면 그 중에 9번 정도는 통화를 했어요. 매번 물어봤어요. 아까 평점 문제도 물어보고, 콜 취소 수수료도 물어보고, 그 번역 기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많은 불공정 거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콜을 많이 주니까 카카오를 한다. 근데 카카오가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서 콜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바로 불공정에 대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혹은 불만 뭐 이런 것들이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절대 일반 그 가맹 말고 일반 코어를 절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는 순간 꽤 많은 택시들이 경쟁업체로 넘어갈 거라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가맹 택시 역시 포화 상태로 콜이 줄어들면 콜 때문에 참았던 그런 불공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수수료, 길 손님에 대한 수수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티업 계약할 때 한티업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관악구에 살면 관악구 콜을 못 받을 거래요. 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관악구 사람들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면 일하기가 싫어질 거래요. 그러면 콜을 그만큼 수행을 덜 하게 되고, 결국은 카카오는 콜 수수료를 먹지 못한다는, 작아진다는 그런 궤변을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저도 웃긴 웃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한티업이에요. 한티업이 어느 분이 뭐 노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티업에 소속된 분들 한번 카카오 한번 험담 한번 해봐요. 단톡방에서 당장 잘립니다. 당장이요. 저도 카카오에 그 안 좋은 불만에 대한, 불만인지 건의사항인지 하여튼 얘기를 했다가 바로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카오 같이 했던 친구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 퇴출시키던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 친구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방출이 됐다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한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티업이 노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때 계약하러 들어갔을 때도 한티업이 오히려 카카오를 더 옹호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저런 게 불공정할지는 느끼고 불공정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대신에 여러분들은 콜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이런 저런 일들이 또 여러분들이 불합리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퇴근콜을 쓴다. 자기가 퇴근콜이 1개였는데 자기가 건의를 해서 퇴근콜을 3개를 만들어줬다는 얘기도 하고, 또 옛날에 39,000원짜리인가? 그거 부스터라고 있었어요. 목적지 부스터. 그거를 자기가 카카오에 계속 건의해서 그 부스터 자체를 없앴다. 이게 나의 치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과연 카카오 편이 아니면 카카오 가맹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아니, 부스터가 어째서요? 네? 퇴근콜이 더 강력하거든요. 사실은 부스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도 카카오 전에 39,000원짜리 부스터 했어요. 그 39,000원짜리 했어요. 근데 그 부스터 그때 대부분 39,000원짜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39,000원짜리 했는데 그럼 부스터가 나한테만 오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그 말 듣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그 부스터 그걸 없앤 분이 저분이구나. 제가 진짜 정신이 없네요. 그 가그린인가 뭔가 그거 사가지고 개인 택시 줘갖고 화장실에다 놓고 왔는데 그 누가 가져갔겠죠. 진짜 미치겠네.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편집도 안 할 뿐더러 못도 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유튜버가 아니고 택시 기사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준다는 게 약간 좀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때그때 생각나면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여기는 빈 택시와 취객이 많은 걸로, 승객은 없는 걸로요. 지금 콜을 잡았는데 지금 이상하거든요. 말을 못해.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잠시 후 30km 과속 단속. 손님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한 분 안 계셨나요? 예, 예. 네. 한번 콜 취소했습니다. 대답도 못하고 뭐 어디인지도 모르고 뭐 엉뚱한 사람이 물어보는데, 그리고 우버로 콜 잡았습니다. 이 우버가 손님을 못 찾네요. 아, 참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반대쪽이에요? 손님들 길 모르죠? 손님 빙글빙글 돌다가 잘 내려드렸고요. 난 무슨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외국 중국 사람이라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정말 잘생겼다. 남자가 저렇게 잘생겨도 되나? 정말 잘생겼다. 남자가 저렇게 잘생겨도 되는군요. 우회전입니다. 이 동네도 클럽이 끝날 때쯤 되지 않았나? 클럽이 끝날 때쯤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또 카카오티 안타깝게 콜 하나 취소당하고 콜 하나 놓쳤다는 거. 여하튼 오늘은 뭐 욕심 없으니까요. 큰 욕심. 다시 빈차등을 켰습니다. 예약등에서 등을 끄고 취소당했다가 콜을 또 놓쳤다는. 여하튼 뭐 저는 이제 저 주유소 가서 아임존 에너지 그 주유소에 가서 좀 볼일 좀 보고 클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콜은 없고요. 조금 전에 의정부 콜 하나 날렸어요. 콜이 진짜 의정부 송산이라는데 아직도 5시간 남았는데 4시거든요. 지금 9시까지 가야니까 5시간 남았는데 구정 로드에 거리에 왔고요. 콜 나오는 지점엔 앞에 택시가 딱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서지 못하고 배회해야 합니다. 압구정 로데오에서 석천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석천동이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입력되었습니다. 통행요금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가락동 손님 무사히 내려드렸고요. 역시나 강북을 가야 된다니까 강서하고 강동만 주네요. 강서 쪽하고 강동 쪽만. 역시 카카오입니다. 자, 지금 강남인데 온다나 스윙, 우버 같은 콜들은 뜨는데 카카오는 전혀 안 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콜 몰아주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다 알고 있는데 카카오와 재판부만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사법부는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입법부나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어떤 권위도 스스로 무너뜨렸고, 아무리 정치인들이 고소고발을 해서 고소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사법은 공정하고 정직해야죠. 정치화가 돼서 자기가 이렇게 판결해 줄 테니까 나중에 공천 하나 줘요. 뭐 이런 식의, 혹은 뭐 야, 우리가 집권하면 너 잘해줄게, 뭐 이런 식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콜은 계속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네. 그러니까 사법부가 망가지고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사법부가 입법부 밑에 있고 행정부 밑에 있습니까? 200m 앞에 시속 3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탄핵이 들었긴 들었겠죠. 그런 거 두려워서 재판을 그렇게 한다면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여명이 지구,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는데, 여하튼 뭐 제가 봐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강남에 와갖고 계속 콜도 못 받고 콜 놓치고 취소당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주는데 그 콜마저도 취소당하고 그 콜마저도 딴 사람이 가져가고 공작받는 사람 많아요. 오늘 진짜 마음 비우고 하는데 진짜 마음 비우고 하고 있어요. 콜이 없구나, 그건 내가 느꼈어요. 종로 콜이 떴는데 또 배차가 완료된 콜이래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100m 앞에 콜 시속 50km 보질 못해. 읽는 순간 배차가 완료된 콜이래. 지금도 종로, 그래서 잽싸게 딱 눌렀더니 배차가 완료된 콜입니다. 아유, 우리 비가맹들 참 떨거지 콜 갖고 서로 경쟁하니 참 애잔합니다. 자, 밥 먹고요. 아침밥 먹고 일찌감치 종로로 해서 강북으로 갈까 합니다. 가서 중요한 일이니까 잘 처리하고 오늘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자,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강북구로 출동합니다. 오히려 제가 뭐 이제는 다시 T블루가 아니죠. 예, T블루가 아니. 잠시 후입니다. 이어서 130m 앞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30m 앞 우회전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캡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개인 택시 조합과 관련된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길방 수수료, 그러니까 길손님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 말, 그걸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답니다. 운영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길손님이나 타콜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대요. 참 그런 궤변을, 개인 택시 조합에 관련된 사람이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는 정말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뭐 뛰는 게, 수수료 뛰는 게 뭐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번에 과징금도 물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과징금 때린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하튼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개인 택시 조합이 얼마나 미쳐가는지 알겠더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택시 조합에서 개인 택시 마이캡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예요. 설사 반반이라 하더라도 그 나머지 반에 대한 조합원은 뭡니까? 보면은 선거 때는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하더니 선거가 끝나서 조합에 어떤 뭐 지부장이나 대의원이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갑자기 조합을 위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응? 수수료를 타 어플이나 길손님에 대한 수수료를 띄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요? 세상에 그런 진짜 저 그 답변 듣고 놀랐습니다. 여하튼 어느 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개인 택시 조합원들이 마이캡에 들어가면 결국은 조합은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번에 조합이 마이캡에 대해서 공동 투자를 하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엔 오히려 카카오가 끌어들였을 것이라 생각해요. 방패막이로. 그전에는 혼자 과징금 먹고 막 이랬지만 이제는 혼자 먹을 일 없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개인 택시 기사들이, 조합원들이 카카오 상대로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젠 조합에서 그걸 막을 거 아니에요. 선제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러는지 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콜을 잡았습니다. 서강동. 서강동으로 가는 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300m 앞 홍익대 앞에서 홍대 입구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앞에 시속 40km 경로를 다시 탐색한 구간입니다. 오, 공릉동.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경로를 재검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강북근자들이 노원구네요. 어쨌든 뭐 거리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7.2km고 목적지까지 뭐 7시 40분 정도에 도착한다니까 다 왔고요. 하여튼 뭐 손님 잘 내려드렸는데 그냥 뭐 좀 역시 오전에 뭐 이런 홍대나 혹은 뭐 이런 강남이나 이런데 많이 술 취한 분들이 많이 있네. 술 취한 젊은 분들이. 그동안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그 차량의 운행 시간이 차량 그 시동을 꺼진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군요. 12시부터 시작했는데 7시간 일을 했는데 차량에 나온 그 시간은 6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밥을 먹고 좀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쉬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되나봐요. 나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확실히 알게 됐네요.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자,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오늘 이제 자정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17분이고요. 총 거리는 130km고요. 시간은 그러니까 시동이 걸려있는 시간이요. 밥 먹는 시간 빼고 시간은 6시간 4분 정도 근무했고요. 500m 앞 영업거리는 60.2km. 그 다음에 영업횟수는 9회. 많이 받았네. 9회면은 6시간 동안 9회면 많이 받은 건데요. 그리고 금액은 11만 600원 11만 600원입니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오늘 원래 얼마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중요한 약속이 있어 갖고 그 약속을 혹시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후 월계 일찍 나온 지하분차도 건데 진입입니다. 나름대로 보람찬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일 업무는 오늘처럼 좀 한 9시나 10시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